그리고 유튜브 신뢰도 조사에서 한 조사 기관은요, 유튜브 콘텐츠를 선별 조사했는데 신뢰도가 과거의 서당 훈장님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이었어요. 서당의 기원은 고구려 시대 경당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정론은 16세기 조선시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사설기관이 시초로 봅니다. 안동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김진이란 분이 뜻한 바가 있어서 본인 자비를 털어서 집 옆에다가 서당이란 걸 세우고 마을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서당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식을 남한테 맡겨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가 가르쳐야 됐는데 조선시대 문맹률은 90%가 넘었다고 해요. 부모가 글을 모르니 애들을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애들은 그냥 눈 뜨면 부모님 도와서 밭일하는 거였죠. 하지만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간절하죠. 근데 누가 우리 애들을 가르쳐 준다더라. 그게 서당이라더라. 그 서당에 가면 훈장이라는 분이 가르쳐 준다더라. 그러니 이 서당이 난리가 난 겁니다. 조선시대 마을 중심으로 전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아이들이 경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돈만 내면 내 자식 가르쳐 준다더라 하니까 부모는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은 빚내서 서당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경제 논리상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훈장을 못 구하는 거죠. 지금처럼 교원 임용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당은 나라에서 만든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설 민간학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학원 설립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훈장의 자격이란 게 없었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서당이 붐이 일어나니까 서당은 누구나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장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으니 훈장마다 이 학식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훈장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 유교 경전에 도통한 훈장은 거의 없었고 경전 해설서를 보고 대충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학문 전파를 위한 어떤 사명감에서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단지 생계를 위해서 서당을 여는 훈장들도 많았고 심지어 노비가 도망을 쳐놓고 관아에 끌려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훈장 노릇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나 끌려가면 나한테 배우려는 불쌍한 애들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봐달라고 그런 거죠. 그럼 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훈장님 하면 연세 지긋하시면서 학식 높은 어르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을 거라 생각되시죠? 실제로 조선시대 훈장의 사회적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시대로 와볼까요? 지금 전국의 대학이 몇 개일까요? 금년 현재 기준 330개가 넘습니다.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합쳐서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은 몇 개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대학이 300개가 넘으니까 대학원은 200개, 250개, 150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대학원은 1200개가 넘습니다. 대학원을 다닌다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건데 한국에서 해마다 석박사가 몇 명씩 쏟아지는 줄 아세요? 10만 명씩 쏟아져요. 1년에 10만 명이니까 이대로 10년이면 100만 명이 지금 석박사 전문가가 되는 거죠. 광역시 인구만큼이 새롭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와, 외국은 어떨까요? 저 일례로 미국은 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미국에서만 교수라고 불리우는 직함의 전문가가 몇 명 정도일까요? 12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에선 밟히는 게 교수예요. 근데 이런 석박사 또는 교수라는 전문가 말고 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 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전문 강사라고 불리는 소위 강의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로는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중에 이러닝 플랫폼들이 폭발하면서 이젠 통계도 합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 책과 칼럼, 콘텐츠로 강의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책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은 없다. 네, 맞는 말이죠. 데이터 스모그라는 말이 있죠. 오염된 정보를 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보의 질은 항상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약시오스 미디어라는 곳에서요, 최근 연구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SNS나 유튜브 게시물들은
단편적인 사실만 전달하거나 왜곡 조작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만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1분에 지금 2,500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튜브 신뢰도 조사에서 한 조사 기관은요, 유튜브 콘텐츠를 선별 조사했는데 신뢰도가 20%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8알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든 그건 독자님 자유지만 그것이 사실인가는 늘 의심하고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엔 선임 식품안전 영양 담당관이 있는데요. 이름도 어려워요. 스리다르 다르마프리라는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손을 씻는 것만큼 중요해졌다. 이게 맞는 말이죠. 훈장님 말씀이든 전문 강사 말이든 유튜버 말이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기대, 희망, 두려움, 동기 때문에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인지 부조화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일단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이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확신하는가? 검증된 진실한 팩트만을 전달하는 마케팅의 보고 장문정 TV였습니다.